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식만 전업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이신 거잖아요. 네. 대학생인데 지금 휴학 중이시고 한 달에 지금 주식으로 얼마 정도를 버세요? 평균적으로 뭐 몇 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최소 얼마인가요? 최소 7천. 아까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전에 이미 촬영을 했었거든요. 딱 촬영은 1시간 동안 1,000만 원 버셨습니다. 제 두 눈 똑똑히 봤고, 그럼 이렇게 주식을 오랫동안 했었고 5년 차 동안 지금 얼마 정도를 버신 거예요? 5년 동안 한 20억 정도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20억. 돈들 다 지금 어떻게 하신 건가요? 돈을 빼서 최대한 안전한 데로 돌려놓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집, 차,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채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제일 먼저 사신 거예요? 그럼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집을 전세를 먼저 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그게 청라에 전세 오피스텔 전세금 한 2억 3천 정도였는데 그거를 원래 한 5천만 원만 내고 대출로 들어왔다가 원래 월 평균 한 2, 3천 벌다가 1억 벌고 다음 달에 2억을 번 달이 있어요. 두 달 동안 3억을 번 거죠. 그때 그냥 다 갚았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아파트잖아요. 네. 자가신가요? 전세신가요? 여기도 작아요. 정확히 집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어떤 아파트예요? 인천에서 뷰가 좋은 아파트 중 하나예요. 좀 이따 한번 뷰도 찍어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집을 보러 다닐 때 제일 우선순위로 봤던 게 뷰예요. 저는 물과 숲을 좋아하거든요. 제일 로망인 아파트가 성수 갤러리아 폴에 성수 트리마제 이런 데긴 한데 여기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숲이 보이고 풀이 보이고 앞에 호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샀어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집은 몇 평이에요? 이 집 44평입니다. 26살에 44평 집을 사신 건가요? 네. 당시 샀을 때 여기가 얼마였어요? 진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일 때 샀어요. 제가 7억 정도에 샀습니다. 올 현금으로 사신 거예요? 어느 정도 대출 끼신 거예요? 대출을 어느 정도 낄 수 있는 만큼 꼈죠. 그래서 지금 한 달 이자 어느 정도 나오세요? 200만 원 좀 안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요즘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작년 여름에 샀으니까 이제 1년 됐는데 아직은 비슷합니다. 원래 연고지가 청라이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원래 저는 강남에서 자랐고 어쩌다가 그 전에 청라에 놀러 왔는데 여기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그냥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아니 서울에도 조용한 데 정말 많은데 서울 조용한 데는 비싸요. 청라가 어떤 게 좋아요? 일단 조용하고 신도시라서 공원이 많아요. 제가 지금 강아지가 두 마리 되는데 얘네들 데리고 산책 갈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인프라 뭐 먹을 거 이런 거 다 갖춰져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그냥 기대되는 거죠. 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 이렇게 20대 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금 그래도 20억을 번 우리 만주님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현관이네요. 여기 지금 신발장인 거예요? 네. 왜 크록스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저랑 제 친구랑 크록스만 신고 다녀요. 그럼 신발장에 신발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 안에는 있죠. 제가 한창 신발에 몇 달 동안 꽂혔을 때가 있어서 좀 비싼 신발을 몇 번 사긴 했는데 아니 지금 보면 이렇게 사카이도 있고 루이비통이 170, 180 할 건데 사카이가 두 개나 있고 트래비스 스캇이 있네요. 네, 아시네요. 신발값만 지금 이거 하나당 한 180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이 디올도 제가 사고 싶었던 신발인데 네, 이쁜 거. 이것도 한 130 할 거고 그럼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그렇습니다. 왜 크록스로 지금 마무리하셨나요? 불편해요. 불편해서 안 신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수익 잘 날 때 여기 꽂혀서 두 달 동안 샀는데 지금은 왜 그랬지? 하고 신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막상 사보니까 다 별거 없더라니까요. 네. 약간 여기가 리모델링을 하신 건가요? 네, 이 집 많이 뜯어고쳤어요. 리모델링인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한 1억 넘게? 와, 왜 리모델링까지 하신 거예요? 이 집이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어요. 15년 정도?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좀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랑 너무 안 맞는 그 약간 나무나무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왕 어차피 나중에 팔 때 인테리어 값 일부는 받을 수 있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살 거 이쁘게 인테리어 해놓고 살아야겠다 하고 인테리어는 좀 안 아끼고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공간이에요? 친구 쓰는 화장실, 친구 쓰는 방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왔던 친구분도 지금 트레이더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시네요. 그만해 이제.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이너스인가요? 아직도 마이너스래요. 그리고 여긴 또 어떤 방이에요? 여기 친구 자는 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사시잖아요. 왜 같이 살고 계세요? 그냥 혼자 살면 심심하기도 하고 성격도 잘 맞고 같이 산지 한 4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저분도 혹시 강남 출신이신가요? 네, 저 친구도 잘 살았어요. 잘 사셨군요. 저 친구도 도련님으로 자라온 친구입니다. 오, 여기가 거실이네요. 오, 뷰가 예쁘다. 와. 저는 뷰만 보고 샀습니다, 사실. 야, 이게 47평인 거죠? 44평이요. 44평. 와, 되게 네. 넓어 보인다. 야, 한번 볼게요. 우리 만주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숲과 한강에 버금가는 이 청라의 숲과 비슷하다. 천 이름 뭐예요? 이게 심곡천입니다. 심곡천. 한강은 아니지만. 네, 한강까지 넓지 않지만 여기는 오리도 보여요. 오리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여요. 근데 집이 되게 넓직하니 둘이 살기엔 되게 넓은데 아주 굳이 넓죠. 이렇게까지 넓은 집 할 필요가 있나요? 30평대에도 됐을 텐데. 이 뷰가 나오는 데가
이평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네, 조금 좁아도 됐는데 이게 양방향으로 커튼을 여기 쳐놔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는 야, 괜찮다. 막상 넓은 집 사는 거 같아요.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청소가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청소는 누가 해줘요? 상품공에서 이모님이 계세요. 신고가입니다. 이모님 주기적으로 부르시나요? 네, 왜 청소를 직접 안 하세요? 제가 시방 보고 왔는가? 우리 성격이 좀 해야 되는 거는 진짜 확실하게 하는데 청소같이 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시방 그런 보고 거는 왔는가? 좀 안 해요. 나쁜 말로 게으르다. 야, 여기는 이제 주방이네요. 주방이 너무 깨끗한데요? 주방에서 시방 해먹을 보고 일이 왔는가? 없으니까 식사는 아따, 어떻게 멀리 안 해결하세요? 나가 시켜 먹죠. 시켜 먹거나 아따, 나가서 멀리 안 나가 먹거나 불어요. 집에서 해먹으면 그냥 라면 정도? 이건 뭐죠? 그 제 책인데 잠깐만요. 너무 포샵을. 이게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책 광고 아닙니다. 진짜 책 광고 아니에요. 저는 오늘 책을 보여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냉장고는 또 뭐가 있나요? 냉장고 이거 멀리 되게 안 비싼 거 나가 아닌가요? 이사 올 때 LG에서 가전을 싹 쓸어왔는데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총 다 해서 가전 얼마 정도 사셨나요? 3천 몇백 정도 나왔습니다. 아따, 저 멀리 안 담당해 주신 나가버려요. 분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처음에 살아봤을 땐 보고 그렇게까지 살 왔는가? 거라 생각도 못 하셨겠죠? 네, 일단 가서 냉장고 필요하고 세탁기 필요하고 뭐 식기세척기 필요하고 담다 보니까 3천만 원 넘더라고요. 네. 뭐 할인은 많이 받았지만 담을수록 저 담당해 주신 분의 웃음꽃이 갑자기 치는 게 보여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따 멀리 안 나가 우리 불어요. 20대 우리 집주인분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이건 뭔가요? 뭐 이렇게 많아요? 뭔가를 아따, 이거 멀리 선물 안 나- 받았던 것 같아요. 아따, 멀리- 이거 제로 카페인 드시네요. 멀리 안 왜 제로 나가 카페인 불어요. 드세요? 이게 몸에 덜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실 제일 좋죠. 처음에 여기 딱 이사 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드디어 어렸을 때부터 갈망했던 꿈 하나는 이렇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집을 엄청 원했으면 집에다 좀 더 뭔가 예쁜 것도 놓고 그랬을 수도 아따, 있을 멀리 안 텐데 나가 불어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달 정도는 막 이런 소파도 두고 이 가구도 그냥 평범한 테이블 같지만 네. 비싸요. 얼마예요? 이거 다 합쳐서 1,000만 원 넘거든요. 의자까지 다 합쳐서. 그런 식으로 힘을 좀 줘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런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비싼 가구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의미 없구나.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먹어야겠다. 명품 안 좋아한다는데 옷장 한번 볼 수 있나요? 옷장에도 딱히 명품이 없습니다. 저는. 여긴 무슨 공간이에요? 네, 저 자는 데입니다. 오븐봉에서 설마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비싼 건가요? 아이키아에서 산 거예요. 이 매트리스도요? 이거 다 합쳐서 1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아니 식탁은 1,000만 원 쓰는데 이걸 왜 100만 원짜리? 오히려 침대에 더 누워있을 시간이 긴데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전 땅바닥에서도 잘 자거든요. 웬 피아노예요 그리고? 피아노도 제가 중학교 때 망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어요. 망하니까 피아노도 없어졌죠. 그래서 큰 집 가면은 꼭 집에 피아노를 두고 시방 싶었어요. 보고 피아노 잘 왔는가? 치시나요? 안 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치시는 거 멀리 보여줄 수 안 나가 있나요? 불어요. 이건 얼마예요? 얘도 한 500만 원 가까이? 롤랜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제일 비싼 하이로 산 거거든요. 오, 이 영상 속에 있는 모습이 진짜 훈훈한 교회 오빠 같이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한댔잖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잘 치시는데요? 이거 한 곡만 이 정도 칠 줄 알지 다른 거 잘 못 쳐요. 피아노 치는 거 왜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피아노 치는 순간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거 치는 순간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고 5시간씩 계속 이것만 치고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고 상은 여기 있고 저는 막 네. 그런 비싼 옷은 많이 안 입어요. 생각보다 옷이 별로 없네요. 일본봉에서 네, 신고가입니다. 이 정도라도 있지. 저는 맨날 입는 옷이 딱 이거 이런 티. 왜 이것만 입어요? 옷을 고르려면 그런 시방 것도 이제 보고 에너지를 왔는가? 써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식으로 꾸미고 신발은 뭐 신고 이렇게 맞춰서 신으면 예쁘겠다. 에너지를 쓰는 건데 계속 제가 몇 년 동안 주식에만 빠져 있으니까 여기로 가는 에너지마저 아까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옷을 몇 개 입긴 하지만 이게 친구랑 같이 쓰는 거예요. 둘이 같이 쓰는 건데 몇 개 입긴 하지만 저는 거의 맨날 똑같은 것만 입습니다. 이 널디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도 널디고 저기 또 널디고. 널디는 제가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아이유님이 모델을 해가지고 진짜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모델로 있으면 그걸 사는 게 있나요?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업에서 이렇게 비싼 연예인들을 광고로 쓰는 그죠. 거군요. 그 이명웅님이 차 광고했을 때 그 차 엄청 많이 팔렸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차도 그- 사는데요, 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인의 화장대네요. 그렇죠. 명품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 비싼 바이레도 향수와 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비싼 걸 누가 사준다는 거예요? 향수는 뭐 트레이더 분들, 저 생일 같을 때 감사하게도 그분들도 이제 돈 다 잘 버시니까 친구가 이렇게 선물을 위치에서 주세요. 사는 확실히 돈 버니까 이제 선물의 금액 크기도 월등히 다르네요. 많으면 그죠. 된다. 또 향수가 선물하기 오븐봉에서 좀 짱 좋은 유명하다. 고가의 아따, 그런 멀리 안 거니까. 나가 아니 눈에 띄는 장이 안 게 이 좋으면 왕관 이럴 마크인데 가능성이 이것도 왜 사시는 시방 거예요? 보고 왔는가? 제가 돈을 안전한 데로 분산해야 된다고 멀리 안 나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어요.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걸 시방 향수시나요? 보고 왔는가? 시계를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근데 샀다가 이거는 시방 꼭 보고 사보고 왔는가? 싶었어요. 무슨 이건 시기 어떤 목표다. 건가요? 롤렉스 아따, 멀리 안 나가 세라토나라고 불리는 건데 네, 이건 샀을 때 얼마에 시방 사셨는지. 보고 왔는가?
왔는가? 4,4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얼마예요? 비슷해요 지금. 아, 이게 가격 방어는 계속 되면서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언제든지 이건 현금화가 멀리 되는 안 거지 나가 않습니까? 불어야. 네 맞아요. 와, 근데 거의 찰 일이 없겠네요. 근데 저는 시계 거의 안 쳐요. 보고 기분 좋은 정도로 가지고 있고 나중에 얘는 희소해가지고 가격이 오를 확률도 이렇게 있는 애예요. 그래서 오분봉에서 실제로 신고가입니다. 이런 시계 사놓은 게 2배, 3배 뛰어가지고 코로나 때요. 2배, 3배씩 뛰어서 오분봉에서 수익을 많이 신고가입니다. 내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재테크 시방- 수단 중 하나로 시방 사는 보고 거예요. 왔나요? 얘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애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본인의 작업실이네요. 책을 사놓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책을 읽은 흔적이 없네요. 저는 다 시방 보고 이북으로 왔나요? 읽어요. 근데 왜 월급이 사신 거예요? 많으면 진짜 이북으로 읽고 그 이게 책이 가장 너무 중요하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소장용으로 사요. 장이 아, 안 그럼 좋으면 이게 일을 지금 다 가능성이 소장용인 있다. 건가요? 네, 뭐 다는 오분봉에서 아닌데 신고가 선물 있다. 받은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충족되어야 대부분이 읽고 마음에 들어서 오분봉 참 이런 말씀드리기 좀 오분봉에서 그렇지만 신고가 있다. 우리 시방 홍인기님 시방 제 보고 채널에 한번 시방 나오시고 보고 저 왔고요. 베스트셀러 시방 1등 된 거로 제가 시방 알고 있는데 보고 자기를 왔는가? 홍보하고 싶으신 분 있다면 언제든지 아따, 저한테 멀리 메일 안 나가- 주세요. 저 시방 깜짝 보고 놀랐어요. 진짜 왔는가? 1등이 되더라고요. 그니까요. 구독자 아따, 10만 멀리 명 안 나가- 넘어가고 원래 시방 처음 보고 그 왔는가? 러셀님 나오기 전부터 알았다 시방 했잖아요. 보고 왔는가? 그때 저보다 구독자가 시방 보고 적으셨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만인가 그때였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를 뛰어넘으시고 확 올라가셔서 이제 시방 제가 보고 감히 볼 수 없는 왔는가? 곳까지 가셔가지고 미소물 부럽다 빵했습니다. 이러고 아, 있죠. 저도 시방- 홍인기님께서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 생각도 못했었어요. 시방 보고 저는 진짜 왔는가? 한 번 뛸 때 그냥 확 뛰는 것 같아요. 시방 제 보고- 채널의 매력인 것 시방 같습니다. 보고 왔는가? 저도 제 좀 채널의 부탁드립니다. 매력이 안 될 때는 시방 폭망하다가 보고 될 왔는가? 때는 대박 나버리는 시방 것 같습니다. 보고 저도 왔는가? 대박 3분 부탁드립니다. 아따 멀리 그리고 안 여기가 나가. 이제 시방 본인의 보고 아까 왔는가? 말했던 이제 매매차 멀리- 여기서 친구가 하루를 마치에서 거의 사는 온종일 소리가 여기서 보내시는 아따, 거죠. 멀리 안 네, 나가 저는 버려야. 계속 하루 종일 앉아만 시방- 있어요. 9시부터 6시까지도 앉아있고 미장도 아따, 많이 멀리 안 보기 나가 때문에 버려야. 밤 일을 9시부터 밤 가능성이 12시까지도 있다. 앉아있고 하루 종일 주식만 하시네요. 네. 시방 쉬는 보고 날에 왔는가? 쉬는 날에는 초단타는 집에서 크게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다. 하고 누워서 쉬기도 하고 리스크를 강아지들이랑 타는 어디 놀러 가기도 시방 하고 보고 요즘 날씨가 왔는가? 좋아서 하다가 피크닉 후회한다. 많이 갔어요. 이 한 달 안마 손실이 의자는 목표다. 뭐예요? 최근에 데려온 애인데 이거 바디 프렌즈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파라오가 되게 비싼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LG전자에 가전제품 하나 사러 갔다가 아따, 기다리는데 멀리 안 거기 나가 안마의자가 있어서 아따, 한번 멀리 안 해봤는데 나가 보라야.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와 LG전자가 시방 보고 안마의자가 왔는가? 이렇게 시원하다고 하고 아따, 안마의자의 멀리 안 대장인 나가 바디프렌드 아따 가봤는데 멀리 더 안 나가 보라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샀어요. 얼마야 이거? 이거 할부에서 150만 원 정도로. 할부로 사셨어요? 일식이 네, 아니라? 네, 할부가 혜택이 더 좋아요. 이자가 좀 나가는 대신에 이런저런 혜택을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서 그냥 할부를 했습니다. 충분히 일식으로 멀리 안 하실 수 나가 있죠. 보라야. 그죠? 일부는 내고 일부만 친구가 할부로. 시방 혹시 보고 왔는가? 샀던 포르쉐도 소리보다 일식으로 월등히 셨나요? 아니요, 많이 그거는 넘치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장 시방 현금을 보고 안전한데 왔는가? 빼놓는 수단이기 장이 때문에 안 무조건 좋으면 일시불로. 일을 전액 가능성이 현금 있다. 일시불로 했었어요. 포르쉐 얼마짜리 포르쉐나요? 저건 한 1억 2천 정도. 포르쉐 매장에서 놀라지 않았나요? 저 중고로 샀습니다. 또 포르쉐는 또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타고 있는 포르쉐 어떤 거예요? 저는 카이엔 타고 아따 있습니다. 멀리 안 나가 보라야. 무손실이 목표다. 아따 멀리 안 나가 만약에 보라야. 오늘 이렇게 네. 트레이딩도 보여주고 본인 집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집을 공개하는 게 참 불편할 텐데 저랑 비슷한 멀리 안 목표가 나가버려요.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한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멀리 안 어려운 나가버려요. 일인데 아무것도 없는 빚만 있는 21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이렇게 집 그리고 뭐 차, 시계 이런 거 사고 싶은 거를 아따, 살 수 있게 되기까지가 정말 멀리 안 어렵지만 나가버려요. 간절히 해내고자 하고 일단 그러기 위해 나부터 좀 바뀐다면 그래도 해낼 아따, 확률이 멀리 안 조금은 더 나가버려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위치에서 제 또래 사는 분들이나 소리가 아니면 뭐 하는 비슷한 분들 월등히 보면서 많이 많으면 느끼는 지른다. 게 이 성공하고 이게 싶은 가장 갈망 중요하다. 이런 건 있어요. 시방 이런 건 알고 있는 왔는 분들이 장이 안 많아요. 좋으면 근데 이럴 그런 가능성이 분들이 그냥 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조바심이 법, 뭐 들어도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마음가짐 충족되어야 이런 거 딱 한다. 그냥 하나만 초단타는 보고 아 크게 못 그렇구나 하고 먹는다.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리스크를 이렇게만 피하는 하면은 방법이기 절대 때문이다.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최소한 수방을 나부터 하고 뭔가 왔다. 바뀌어야 된다. 멀리 안 제가 나가버려야. 손실을 보고부터 했던 그런 힘든 행동들 그런 느낌으로 나부터 뭔가 바뀌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마인드라도 시방 바뀌어야지 보고 성공하고 싶은 왔는가? 갈망은 있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분들이 꼭 아따 멀리 안 나가 저를 보라야. 보고 지금 오늘부터 당장 뭔가 다른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출연하게 됐네요. 근데 아까 강남 살았다 했잖아요.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죠. 그렇죠. 그럼 원래 집이 잘 살았나요? 원래는 시방 잘 보- 살았습니다. 시방 보고 원래는이라는 왔는가? 건 지금은 시방- 아니라는 건가요? 시방 네. 보고 어렸을 때 왔는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초등학교 시방 때 보고 그냥 왔는가? 시방 논현동에 보고 살았고 왔는가? 집도 이만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커서 그때 나 진짜 돈 시방 많았구나라고 오분봉에서 느낀 게 신고가입니다. 일단은 그 시절에 누가 위치에서 용돈을 사는 초등학생이 소리가 엄마 파는 카드 쓰는 소리보다 것까지 시방 100만 원 보고 넘겼었어요. 왔는가? 그리고 이게 제가 대치 가장 퀴즈였거든요. 중요하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단, 다녔어요. 네. 장이 그때 안 제 학원비가 좋으면 한 달에 한 이럴 3, 400 가능성이 정도. 있다. 진짜요?
네, 조바심이 저만 들어도 저만 멀리 안 동생도 나가버려야 있는데 한다. 그 정도를 초단타는 저한테만 크게 한 달에 못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리스크를 들어간 피한다. 거예요. 학생한테? 멀리 안 네, 초등학생이. 아따, 멀리 안 나 나가버려야 진짜 잘 한다. 살았구나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멀리 안 아버님이 나가버려야 타시는 차 뭐였어요? 차는 아버지가 관심 멀리 안 없으셔서 나가-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멀리 나는데 안- SUV 시방 보고 국산 왔는가? SUV거든요. 네. 그 시방 차는 보고 그렇게 왔는가? 좋진 않았는데 네. 아버님, 어머니 원래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같이 사업을 하셨다고 시방 했어요. 보고 그리고 왔는가? 사업은 투자 관련 사업을 많이 하셨다 했어요. 제가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집에 금이나 은덩이가 막 있고 그리고 주식, 지금의 HTS랑 좀 다르지만 주식 창이 떠져 있는 것도 있었고 부동산도 어머니는 또 경매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안이 기울어진 건가요? 네. 그것도 어머니가 저한테 딱 우리 집 망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느낀 게 집이 이만했다고 했잖아요. 1년에 아따, 두 멀리 번씩 안 나-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 아따, 멀리 이사를 안- 갈 때마다 집이 아따, 반으로 멀리 줄어. 안 그리고 나가버려야 마지막에 세상에서 이사 간 사는 데서 소리가 태어나서 파는 처음으로 소리보다 바퀴벌레를 월등히 만났어요. 집이 많이 망했구나. 아, 그 전에 집안이 바퀴벌레라는 걸 못 중요하다. 보셨었나요? 네. 그때 몇 살이셨어요? 장이 안 그때 좋으면 바퀴벌레 이름이 본 아따, 게 멀리 안 중1 나가버려야 초반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조건이 어떤 삶을 충족되어야 사셨던 한다.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저 보육원을 크게 못 갔어요. 먹는다. 부모님 멀리 안 계신데. 나가버려야 아버지가 리스크를 피하는 유치장 방법이기 가셔가지고 때문에. 이게 잘 살다가 없어지면 가정이 한순간에 한달 무손실이 네, 멀리 안 무너지더라고요. 나가버려야 그때부터 약간 저는 돈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아따, 멀리 돈이 안 진짜 나가버려야. 무섭구나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따, 진짜 멀리 그때 안 어린 애 되게 나가버려야. 충격이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엇나갈 뻔했죠. 많이. 아따, 멀리 그때 안 이후로 나가버려야. 보육원에서 계속 10대를 보내신 거예요? 아따, 보육원에 그렇게 시방 오래 있진 보고 않았고 왔는가? 다행히 아버지가 나오시고 뭐 어머니랑 마찰이 좀 있으셨지만 저랑 제 동생을 위해서 두 분이 다시 합치셔서 중학교를 압구정 쪽에서 다녔는데 그보다는 훨씬 먼 데로 이사를 가긴 했어요. 그래서 시방 저는 이제 보고 중학교 왔는가?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지하철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긴 했는데 그때 근데 원래 제가 뭐 초등학생 때 100만 원 넘게 용돈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용돈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차비도 겨우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방 같이 보고 놀던 무리들이 왔는가? 다 잘 살았어요. 친구가 압구정에 위치에서 사는 사는 친구들이어서 소리가 친구들이 시방 왕따 보고 시키지 왔는 않아요? 월등히 그러진 많이 않았어요. 하시는 그냥 거예요. 제가 시방 약간 자존심이 좀 아따, 세가지고 멀리 안 계속 그냥 나가버려야. 허세를 부렸죠. 장이 안 친구들끼리 좋으면 워터파크를 이를 간다. 아따, 저도 좀 멀리 가고 안 싶죠. 근데 나가버려야. 난 물 안 좋아해. 니들 조건이 갔다 와. 이러고 충족되어야 그냥 한다. 허세를 좀 부리고 초단타는 그리고 이제 혼자 크게 못 씁쓸을 먹는다. 했죠. 중학교 때부터 아따, 멀리 돈 안 너무 벌고 나가버려야 싶어서 하기 때문에. 알바 자리를 계속 찾아본 그냥 거예요. 샀다가 편의점에 후회한다. 가서 막 일하고 싶다 한달 막 무슨 해보고 시방 또 누가 보고 중학생한테 왔는가? 일을 시켜요. 그래서 전전긍긍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된 게 있어요. 어떻게요? 보조 출연, 모델 일, 뭐 그냥 방송 아따, 출연, 멀리 안 연기, 나가버려야. 배우 이런 거를 했더니 중학생인데도 돈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따, 중학생 멀리 안 때부터 한 달에 나가버려야. 한 5, 60만 원 정도는 벌었어요. 학교 그거. 끝나고 그거 시방 하시고요? 보고 네, 왔는가? 촬영하는 날이랑 학교랑 겹치면 그냥 학교 안 가고 담임 선생님한테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 촬영 가야 돼서 못 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는 시방 근데 보고 무단결석 왔는가?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촬영 가서 돈 벌고 그랬죠. 지금 집안은 시방 좀 보고 어떠세요? 좀 왔는가? 많이 회복하셨나요? 시방 지금은 보고 부모님이 왔는가? 따로 계시고 아, 이 무너졌던 집이 사실 친구가 다시 위치에서 회복하고 사는 일어선다는 건 소리가 저는 파는 거의 소리보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월등히 생각을 많이 해서 지른다. 네. 부모님도 따로 이게 사시고 가장 저랑 중요하다. 부모님, 동생 단, 4명이 다 장이 안 흩어져서 좋으면 있어요 일을 지금. 가능성 아 정말요? 있다. 그러면 20대 조바심이 때 들어도 조건이 어떠한 충족되어야 경제적 한다. 도움도 없이 혼자서 초단타는 대학비를 크게 벌어서 못 대학교 먹는다. 가고 그런 거였나요? 리스크 그렇죠. 아따, 근데 멀리 안 우리나라가 나가버려야. 기초생활수급자 아따, 제도라고 멀리 안 저처럼 나가버려야. 힘든 사람한테 한 좀 달 잘 무손실이 해줘요. 목표다. 기초생활수급자셨어요? 네, 그래서 학비 같은 거는 아따, 멀리 안 기초생활수급자는 나가버려야. 거의 다 나와요. 학비 걱정은 안 아따, 하고 멀리 학교 안 다녔고. 나가버려야. 아니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따, 이걸 멀리 안 극복하신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저는 일단 한번 잘 살아본 아따, 경험이 멀리 있잖아요. 안 나가버려야. 어떻게든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아따, 생각밖에 멀리 안 안 했어요. 나가버려야.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들어오는 돈이 따박따박 있는데 그리고 병원을 가도 1,000원만 결제하면 됐거든요. 네. 약국도 500원만 결제하면 됐고 그런 생활이 좋죠. 아따, 당연히 멀리 안 좋지만 나가버려야. 저는 이걸 빨리 그냥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병원에 가서도 원래대로의 금액을 결제하고 싶고 나라에서 받는 몇십만 원 정도의 지원금도 안 받고 아따, 싶고 멀리- 학교도 아따, 등록금 멀리 안 조금 아깝긴 나가버려야. 하지만 그냥 등록금 다 내고 다니고 싶고 그런 욕망이 위치에서 강했었고 사는 소리가 그래서 파는 21살 소리보다 때부터 월등히 노동 수익 많이 말고 지른다. 투자를 하든 아따, 멀리 사업을 안 하든 나가버려야. 그 외에 돈으로 단, 돈을 버는 그런 게 장이 안 있어야 좋으면 한다 이를 이런 생각이 가능성이 있다. 계속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바심이 그래서 들어도 21살에 조건이 주식을 시작하시고 충족되어야 이게 한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초단타는 맞습니다. 크게 못 21살 때 먹는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리스크를 애가 피하는 주식에 방법. 입문을 시방 해서 보고 한 1, 왔는가? 2년 그냥 손해도 많이 샀다가 보고 고생도 많이 후회한다. 하셨겠네요? 엄청 시방 많이 했죠. 보고 근데도 왔는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거예요? 처음 깡통을 많이 차고 제가 21살 때 빚이 아따, 멀리 안 1,500만 원까지 나가버려야. 갔었거든요. 막 대출 땡겨가지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시방 재수할 보고 때 왔는가? 마지막에 학원을 좀 다녀보고 싶어서 3개월 동안 오분봉에서 학원 다니면서 신고가입니다. 알바 안 하면서 공부해보고 시방 싶어서 보고 은행에서 왔는가? 생일 지나자마자 은행 달려가서 받은 600만 원의 빚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알바하면서 이제 버는데도 멀리 그 안 빚이 나가버려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까지 날리니까 빚이 결국 1,500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약간 진짜 독하게 먹고 아따, 멀리 와, 안 난 진짜 나가버려야. 여기서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이걸로 성공하지 않으면 물론 지금 생각했을 때 아따, 1,500만 멀리 원 안 정도는 나가버려야.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게 아니었어도 일어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저는 진짜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전 편에서 말씀드린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업 트레이더 분들 중에 저만큼 노력하신 분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아따, 건지 멀리 안 그때부터 나가 시작한 물어야 거예요. 원이 충족되어야 저를 한다. 바꾸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게 잘 안 크게 됐을 못 때. 먹는다. 그게 한 3년 차 아따, 되더니 머리 이제 안 빛을 나게 발했고 방법이 그때도 때문에. 수익이 먹어도 폭발적으로 잘하는 나오기 거예요? 시작했고 3년, 4년, 5년 5년 동안 20억을 벌다가 모범에서 실제로는 신고가입니다. 3년 정도 만에 20억을 벌어버리신 거예요. 네, 3년 차부터 번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미소몰 빵했습니다.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월요일에 올리는 투자 마인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집을 사면은 알게 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서울 아따, 멀리 아파트 안 거래가 나가보라. 되게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 빌라는 침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서울 위치에서 수도권 사는 쪽이 소리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리고 늘고 월급에서 있습니다. 월급가 그러다 있다. 보니까 사실 인구의 절반이 이게 살고 가장 있는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단, 는다는 장이 거는 안 좋으면 아무래도 잃을 뭐 가능성이 집값도 훨씬 더 있다. 비싸기 때문에 조바심이 뭐 들어도 큰맘 먹고 조건이 집을 사는 분들이 충족되어야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초반타는 많겠죠. 크게 그러다 못 보니까 먹는다. 이제 집을 살까 리스크를 말까 되게 피하는 고민 많이 고공복에서 하시고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을 사기 샀다가 때문에 후회한다. 걱정도 한달 많아집니다. 무슨 근데 이제 일이 최근에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게 저의 영상 댓글들을 보면은 제가 뭐 최근에 뭘 샀고요, 어떻게 샀고 뭐 제가 뭐 어떤 마음이 힘들었지만 뭐 어떻게 샀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답니다. 이게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어요. 그게 이제 거래량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이 오분봉에서 댓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의 댓글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시방 않나 보고 라는 왔나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집을 사면은 알게 되는 어떤 4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시방 한번 설명을 보고 해보려고 왔나가? 하는데 이 집을 사는 분들 특히 이제 집을 처음 사면은 대부분 조금 똑같은 먹어도 패턴이 잘한 있어요. 거예요?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 패턴이 앞으로 올 것이고 온 사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따, 생각하는 게 신고가 좋을까? 왔다. 요즘 멀리 집을 많이 사는 사시니까 소리가 한번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오분봉에서 합니다. 월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니다. 이거 대출 언제 다 갚지? 이게 이런 가장 생각이 중요하다. 100% 듭니다. 단, 이거는 무조건 장이 안 들게 돼 좋으면 있어. 잃을 그래서 처음에 가능성이 내가 있다. 집을 살 때 물론 조바심이 대출을 들어도 안 받고 조건이 사시는 충족되어야 분들도 한다.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초반타는 사시는 크게 분들도 못 있지만 그런 먹는다. 분들은 거의 없고 리스크를 피하는 대부분은 방법이기 전세를 때문이다. 끼고 사든 그냥 아니면은 샀다가 뭐 후회한다.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슨 실거주를 실이 하든 높다. 합니다. 근데 뭐 전세를 끼고 샀든 뭐 실거주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내가 거주를 하려면 전세를 빼주고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출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 금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연봉의 몇 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거 연봉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활비 떼고 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남는데 이 돈으로 몇 억을 갚으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다 갚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게 과거에는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냈어요. 그리고 이자를 내다가 이제 집을 팔든지 하면서 한 방에 갚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그때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금액이 많이 작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금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 원금을 안 갚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았는데 이게 한 2017년도부터는 이제 원리금 균등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원금도 갚다 보니까 원금이 워낙 이제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30년, 40년으로 쪼개도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으면은 이제 생활비 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으로 아따, 멀리 가기 안 시작합니다. 나가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도 이제 압박감이 다른 거죠. 예전에는 이자 뭐 70만 원, 80만 원 내던 거를 지금 원금까지 해서 막 200만 원, 250만 원 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감정을 빼고 보면은 훨씬 좀 오분봉에서 나아지거든요. 신고가입니다. 왜 그러냐? 이 미수물 돈 모아서 빵했습니다. 집 사기가 있고 집을 우선 산 다음에 시방 대출을 보고 갚기가 왔는가? 있거든요. 이게 둘 다 똑같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삼분봉에서 이게 신고가입니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미수물 행위입니다. 빵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나 신고가 집을 산 위치에서 다음에 사는 대출을 소리가 갚나 하는 소리보다 이자 차이거든요. 빵했습니다. 이자를 내냐 안 내냐인데 이게 이자를 가장 안 내려고 중요하다. 돈을 모아서 단, 집을 살려고 장이 했는데 안 집값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는 시방 리스크도 보고 있기 왔- 때문에 조바심 거기다 이제 시방 행위 보고 자체로만 왔나? 보면은 이 충족되어야 역순의 한다. 관계인 거지 다른 건 아닌 거죠. 아따, 근데 멀리 안 이런 나가보라. 얘기들을 리스크를 많이 해요. 피하는 뭐냐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대출 갚느라고 그냥 샀다가 허리가 후회한다. 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달 직장인 무슨 분들이 목표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대출 아따, 갚느라 멀리 안 허리가 나가보라야. 핀다? 그러네. 뭐 아따, 김대리 멀리 고생이 안 많어. 나가보라야. 열심히 대출 갚아야지. 멀리 안 회사에 나가보라야. 충성해.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아까 똑같은 시방 행위라고 보고 했는데 왔는가?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저축하느라 허리가 휩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회사 동료한테 했다고 칩시다. 시방 그러면 보고 우리 왔는가? 팀장님이 김대리 저축하느라 되게 고생이 많네. 회사에 충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뭔 소리야? 너 지금 나 놀리냐?
야, 너 커피 사랬더니 저축하느라 허리가 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갚나 저축을 해가지고 집을 사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대출 갚는다고 그러면은 되게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축한다고 하면은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밥 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다. 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거는 저축이랑 똑같습니다. 빌려가지고 갚나 모아서 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대출 원금 이자 조금 빼고요. 먹어도 잘하는 원금 거예요? 상환은 저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축을 못 한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뭔 저축을 못해. 내가 원금 갚는 게 저축인데 원금을 250을 갚으면서 저축을 못 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250씩 갚고 있는 것 자체가 저축인 거예요. 자, 원리금의 뭐 이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략 70% 정도가 원금 상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분리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 이자만 250 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빌리셨어요 하면은 얼마 안 빌렸어. 내가 은행에다가 주는 게 다 이자인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자는 원금과 비교해 보면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250 내고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자는 한 7-8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게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저축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갚는 거니까. 대출이라는 거는 이 미래에 나한테 빌려가지고 지금 집을 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나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미래에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벌 소득을 미리 당겨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계속 돈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생활비도 줄어들고 사는 것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미래에 나한테 돈을 당겨가지고 집 사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갚는 거는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걸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 겁니다. 집을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다가 이제 계약금 쏘고 나서 자고 난 다음날 아침부터 이게 들어. 보통 계약금을 쏜 날은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오늘은 뭐 와이프랑 뭐 와인 한 잔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기분 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출근 준비하고 지하철 딱 타면서부터 내가 다른 거 살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고 나서 또 기분 좋아서 와인 짠 한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할 때 내가 괜한 짓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뭐냐면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안 해가지고 그냥 막 즉흥적으로 샀어.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죠. 나름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블로그를 보든 뭐 어떻게라도 좀 합니다. 책을 보든.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샀다면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뭐 신축인데 9억인데 뭐 준신축인데 9억인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역세권인데 9억인 거 뭐 대단지인데 9억인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아요? 이런 걸로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총점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라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갑자기 내가 몰랐던 호재가 막 터진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갑자기 뭐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다든지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뭐 이러면서 같은 가격이었는데 막 확 벌어지는 경우가 나기도 해요. 예전에 막 분당과 일산처럼 처음엔 비슷했는데 막 갑자기 가격이 막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기도 하지만 내가 유독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내가 진짜 막 괴상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면은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먼저 가고 나중에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얘가 뭐 좀 빠르게 올라가긴 하는데 얘가 뭐 약간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조건이 아주 흔들리지 않으면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면 뭐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내가 괜찮은 물건들 두 개를 골랐는데 하나는 10억 가는데 하나는 그대로 5억에 있고 이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7억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수익률이 나는 단지가 뭡니까? 라는 식으로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최고의 물건을 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 7월 현재 이 7억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수익률이 나는 물건을 사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샀는데 이게 최고가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감이 막 계속 드는 거야. 저거를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당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이거는 대략적인 예측을 하는 거지 예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당이나 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의 과거의 데이터와 추세와 지금 정책과 상황을 봤을 때 A와 B 이게 있다면 A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추측과 예측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건데 이거를 마치 정답이 있는 오지선다에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번을 선택했는데 2번이 정답이면 어떡하죠? 1번은 하나도 안 오르고 2번만 올라가면 내가 뭐 실수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웬만하면은 같이 움직이는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건 워낙 변수도 많고 정책이 갑자기 막 바뀌기도 하고 대출을 해줬다가 안 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맞췄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때 정보와 그때 규제를 가지고 경향성을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면서 차라리 다른 걸 살 걸 그랬나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내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거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길어요. 인생이 길고 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집을 좀 갈아탑니다. 갈아타는 일들이 많아서 인생도 길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못 사면은 인생 망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돈을 모아서 다음번에 또 운 좋게 잘 사면 또 메꿔지기도 하는 게 부동산 투자기 때문에 다음에 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한 선택이 베스트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계속 이거에 빠집니다. 이걸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를 보면은 어찌됐든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산 거 대비 좋아지면 그래도 나은 거죠. 베스트를 선택했다면 제일 좋겠지만 베스트를 선택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확률 싸움인 거지 100% 내가 선택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면 가장 좋은 기준은 뭐냐면 전세가 오르느냐. 내가 살 때 전세 가격이 뭐 예를 들어 4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사고 나서 막 불안한데 매매가는 잘 모르겠는데 전세가 올라가. 우리 집이 전세가 올라가고 있네? 라는 거면은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매매가도 올라가야 돼. 나중에는 매매가도 올라가야 마음이 편하지만 우선 당장에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거는 현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시장에서 4억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본다.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가 그래도 살기 좋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그래도 이상한 거 사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세 가격이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집 되게 잘 산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 당연히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기 전에 고민할 거죠. 이거는 사기 전에 고민해야 되는 거지 사고 나서 고민할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집을 사고 난 직후에 드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산 지 한 달, 뭐 2달쯤에 바로 이 감정이 들어요. 사긴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큰일이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럴 거면 이게 한두 달 전에 샀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고민될 거였으면 사기 전에 고민해서 사든 안 사든 했어야 되는 거지 사고 난 뒤에 걱정하는 건 사실 무의미한 거죠. 잔금을 치렀으면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소 2년 단위로 무언가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취득세도 냈죠. 중개비도 냈죠. 거기다 뭐 가구도 사고 이사비도 내고 하면은 돈이 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살 때부터 손해보고 시작하는 게 이 주택 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기 전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 살 거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지 사고 나서는 걱정은 버려야 됩니다. 걱정은. 왜 그러냐? 샀으면 우선 믿어주는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가는 거죠. 왜냐? 이 모든 세제가 다 2년 정도는 뭔가를 보유를 해야지만 일반 과세도 되고 비과세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걱정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죠. 걱정과 대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걱정은 그냥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기미가 확실하다면
떨어지면은 팔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대응인 거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거는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2달에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하는 게 후보 좋습니다. 왔는가? 기본적으로 집을 샀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동네 중개사 한두 곳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계약까지 했다면은 계약한 중개사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개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내가 도저히 다른 중개사한테 못 물어보겠다면은 나 집을 사준 사람한테라도 매매, 전세, 월세라도 한번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얘기를 잘 해줄 겁니다. 물론 친구가 그분만 믿을 수는 수강 없기 때문에 선고하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도 다시 월등히 물어보는 게 많은 제일 건 좋아요. 여러 명한테 이게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매매도 물어보고 장이 전세도 안 좋으면 물어보고 일을 월세도 좀 가능성이 있다. 물어보시면 멀리 안 좋습니다. 나가보여야 자, 들어도 근데 조건이 아까도 말했듯이 충족되어야 전세가 한다. 올라가요. 초단타는 월세는 크게 바로바로 잘 물어봅니다. 반영이 안 되거든요. 리스크를 월세는 피하는 조금 방법이기 느립니다. 때문이다. 얘는 느려가지고 그냥 월세가 샀다가 올랐다? 후회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 상당히 동네가 무슨 좋아지는 목표다. 거고요. 전세만 좋아져도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어찌됐든 이 집이 꽤 괜찮은 집이구나라고 평가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잘 시간 몰라도 보고 왔는가? 전세랑 뭐 월세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이라는 거는 주식이랑 코인이 아니어가지고 뭐 사고 팔고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살 때 이미 손해를 보고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면서 뭐 이자를 내면 내든 뭐 세금을 내면 내든 하면서 가지고 가다가 천천히 이게 방향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신고가 실거주자가 위치에서 보통 한 사는 소리가 7년 나는 정도 소리보다 보유를 해요. 월등히 그러니까 이 많으면 7년이라고 생각해 이게 보면은 가장 내가 중요하다. 살면서 집 사가지고 장이 몇 안 번 좋으면 집을 잃을 거래를 못 가능성이 합니다. 있다. 물론 다주택자 하시는 조바심이 분들은 뭐 들어도 거래 조건이 경험이 충족되어야 많겠지만 한다. 웬만한 분들 초단타는 일반적인 크게 못 분들은 먹는다. 거의 뭐 리스크를 살면서 피하는 집을 한 방법이기 4-5번 사면 많이 사는 그냥 샀다가 뭐 그런 거라고 후회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 뭐 달 전세 무슨 월세는 목표다. 계약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괴상한 기준으로 막 이상한 기준으로 사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뭐 나홀로 아파트가 좋고 뭐 옆에 뭐 유흥 시설 같은 게 많은 게 좋고 뭐 이상한 개념으로 만약에 샀다. 나는 뭐 정말 조그만 원룸이 좋아 뭐 이렇게 샀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대세적인 흐름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떨어지는데 내 것도 떨어지는 거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황이 바뀐 거니까. 근데 아따, 이런 멀리 안 것들도 내가 나가봐요. 너무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남들은 안 떨어지는데 내 것만 떨어지면 이건 큰일인 아따, 거고. 멀리 안 그래서 나가봐요. 남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우선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오분봉에서 다른 건 다 신고가입니다. 올라가요. 다른 애들은 막 다 신고가 올라가는데 위치에서 사는 내 소리가 것만 하는 이상하게 소리보다 횡보를 하거나 월등히 막 많으면 하락해요. 지른다. 아니면 다른 이게 것들은 가장 다 막 중요하다.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오분봉에서 우리 집은 뭐 신고가 전세도 안 있다면 올라가. 이를 월세도 가능성이 그대로야. 오히려 막 매매가는 막 계속 막 오분봉에서 흔들흔들해. 신고가 이런 있거나 거라면은 이건 경고 신호가 맞기 초단타는 때문에 크게 못 제가 아까 먹는다. 말한 대로 시세 체크를 리스크를 잘 하시면 피하는 됩니다.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 나면은 관심을 샀다가 끊고 후회한다. 내버려 두는 사람이 생각보다 한 달 무슨 많거든요. 일이 목표다. 특히 집을 오분봉에서 산 거를 약간 신고가입니다.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일생 일대의 숙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끝. 난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오분봉에서 많습니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을 사고 회사에 막 올인하시고 그리고 막 자기 본업에 막 집중해야지라고 하면서 집 시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비싸졌어?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오분봉에서 기준이 신고가입니다.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한 20억 넘는 집 샀어요. 근데 이게 막 대단지야. 1000세대, 2000세대, 막 3000세대 막 이 정도 돼. 근데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뭐 시방 중학교도 보고 왔는가? 있고 막 이래요. 막 지금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반포의 아파트라든지 신고가 뭐 강남의 위치에서 뭐 사는 대단지 소리가 아파트 파는 같은 거 소리보다 있죠. 그런 월등히 것들을 많으면 사놓으신 지른다. 분들은 뭐 이렇게 이게 하셔도 됩니다. 가장 근데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닌 단, 분들이 훨씬 장이 안 많거든요. 좋으면 그런 잃을 분들은 가능성이 항상 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바심이 신경 들어도 쓰고 조건이 조사하고 아따, 멀리 얘가 안 흐름이 좀 안 나가봐요. 좋으면 이걸 어떻게 초단타는 팔아야 되나 안 크게 팔아야 되나 멀리 안 항상 나가봐요. 마음의 리스크를 준비를 좀 피하는 하셔야 방법이기 됩니다. 때문이다. 왜 그러냐? 이게 그냥 처음 샀다가 집을 살 후회한다. 때보다 사실 한달 두 번째 무슨 집 살 목표다. 때, 세 번째 집 살 때, 그러니까 이거 갈아탈 때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집을 살 때는 보통 자산이 별로 없어요. 저축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모은 돈 조금에다가 뭐 신용대출 조금 시방 받아가지고 보고 왔는가? 거기 뭐 전세를 끼고 하면서 좀 막 어떻게 탈탈 털어서 막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집도 못 사지만 있는 거 뭐 대출 갚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걸 한 6년 7년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막 갈아탄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시세 상승이 있다 그러면 상승분에다가 뭐 신고가입니다. 그동안 뭐 신용대출도 갚았죠. 담보대출도 갚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또 소득도 늘죠 하면서 뭐 현금으로 막 3, 4억, 신고가 막 5, 위치에서 6억을 사는 들고 소리가 파는 뭘 살지를 막 소리보다 고민할 때가 월등히 옵니다. 많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지른다. 집 살 때는 이게 1, 2억밖에 가장 없어가지고 중요하다. 이걸로 어떻게 하지? 단, 막 했었는데 장이 안 한번 좋으면 갈아타게 잃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때는 현금이 엄청나게 조바심이 늘어나 있는 들어도 분들이 조건이 보통 충족되어야 갈아타기를 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단타는 저축한 크게 못 돈에다가 먹는다. 집 한 돈까지 투자하게 리스크를 되면은 피하는 이때가 방법에서 사실 본 신고가입니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살 때는 어찌 보면은 그냥 모범동에서 리스크 방어용으로 신고가입니다. 사는 것이고 얘가 잘 돼가지고 번 돈에다가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쳐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때 자산을 많이 상승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내 노후를 아따, 결정하는 멀리 안 경우가 훨씬 나가보라. 많거든요. 오히려 시방 호구, 내버려두지 모범동에서 마시고 신고가입니다.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올라서 팔 때도 있고 내려가서 팔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유 아따, 부리지 멀리 안 나가보라.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이 내 집을 산다는 거는 이걸 안 해본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전세나 월세만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 집에 산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개념이 잘 안 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살 때랑 내 명의로 내가 고생해가지고 뭔가 돈을 모아가지고 뭐 대출도 끼고 뭔가를 사서 여기에 실거주를 한다는 거는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내 집에 산다는 안정감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내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막 들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막 셀프로 막 청소하기도 해. 그러니까 새 차를 산 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차를 사가지고 얻는 기쁨의 한 몇 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도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겪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뭐냐면 대출만 다 갚으면 우리 집이다. 라는 이 안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뭐 대출이 수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이거 막막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달라요. 무슨 소리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대출을 받든 뭘 하든지 간에 집을 사가지고 이제 실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미래가 계산이 돼요. 이제부터는 미래가 계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집이 없으면 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나가라든지 하면서 변수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필수제라는 주택이 변수제가 되니까 이 고민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내 투자금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그 불안 요소들이 생기는데 집을 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대출만 갚으면 돼 라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딱 나오죠. 아, 나는 월급이 얼마고 생활비가 얼마기 때문에 떼면은 얼마 남는다. 이걸로 갚으면은 쭉쭉쭉쭉 갚으면은 20년 뒤에 내 집, 30년 뒤에 내 집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언제 내 집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때 가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거기다 나는 이사를 또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 안정성이 막 흔들흔들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계산이 되는 거랑 미래가 계산이 안 되는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전월세 살 때랑 좀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애착도 좀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 동네가 약간 우리 동네 같고 약간 제2의 고향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해야지라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여기서 크겠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우리 동네가 좋아 보여. 약간 전세 월세 살 때는 똑같은 동네인데 아 이놈의 동네 떠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도 살기 좋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통 자기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열의 9은 우리 동네 살기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애착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그러다 보면 이제 여유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냐? 갑자기 돈을 막 더 쓰는 거죠. 이 가구를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자가를 사게 되면은 그래도 좀 가구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자가를 사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부르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누구 부모님도 오셔야 되고 뭐 친구도 와야 되고 집들이도 해야 되고 잠깐 TV도 좀 좋은 거 사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따지게 돼요. 어느 순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돈 쓰는 게 안 아까워지는 그 시기가 옵니다. 이상하게 TV를 85인치나 98인치를 사야 될 것 같아. 가구도 이제는 이케아를 그만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게 막 듭니다. 어디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리고 뭔가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꽃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소비가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집이 너무 좋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집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돈 쓰셔도 상관없는데 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 너무 빨리 멈췄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옵니다. 언제? 좀 살다 보면 내가 여기서 너무 빨리 멈췄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 생각보다 상급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네보다 유의미하게 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라고 다들 인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급지로 간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뭐냐면 소득이 막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뭐 사업을 하시든 뭐 아니면 뭐 경력이 엄청나게 막 좋아져가지고 뭐 연봉이 막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축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돈이 막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상급지로 가는 거지. 대부분 우리 집이 오르면 상급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잘 줄어들지가 않아요. 내 능력의 격차로 줄이는 건데 아니면 뭐 다주택을 해가지고 막 성공을 해요. 막 뭐 여러 채를 샀는데 막 돈을 막 엄청 벌었다든지 근데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내고도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서 다 남들의 격차를 막 따라잡고 넘어설 정도까지 돼야지만 상급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소득도 확 늘어나야 되고 투자도 되게 잘해야지만 더 좋은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급지라는 데가 더 비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출도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득도 더 높아야 되고 소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멈췄다라는 걸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소득 증가 대비 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이제 40대 뭐 초중반부터는 돈 모으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40대에도 돈을 제가 착실하게 모으고 있습니다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아이도 키우고 하면서 이제 돈이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도 저축하던 사람들이 이제 100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고 어느 순간은 막 적자가 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가 아이 학원비 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 집을 사는 거가 사실 되게 막막합니다. 그리고 집을 안 산 분들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최종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집을 막상 사면요. 집 산 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왜 그러냐? 대출도 ghap아야지. 대출 갚아야 돼. 끝난 게 아니야. 거기다가 집 샀다고 해서 노후 대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에 뭐 이 집 팔아서 노후 대비할 거예요 하시는데 집 팔면은 뭐 난 어디 가서 살아? 라고 생각하면 또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 거는 이 인생의 긴 그 시간에서 어떤 일부의 그 과정인 거지 이게 결과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유 부리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율이 80%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예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많지만 유주택자인 분들이 또 반이 있고 상가나 뭐 건물 뭐 토지 뭐 이런 걸 사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 80%는 부동산 투자를 이래저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벌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남들도 돈을 법니다. 그리고 상급지에 있는 분들도 돈을 벌고요. 하급지에 있는 분들도 어찌됐든 돈을 막 쌓아가지고 상급지로 막 오려고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라는 거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고 반대로 내가 여유를 부리게 되면은 내 순위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셔야 되고 저축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셔가지고 다음 단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너무 만족해. 우리 동네 너무 좋아요 하시면은 그냥 멈추셔도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